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이 좀 어려운 상황일 때요. 법인 파산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의외로 장점들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게 그냥 회사가 문 닫는 거, 뭐 그 이상이더라고요. 대표자나 또 돈 빌려준 채권자, 그리고 거기서 일했던 직원들까지 각자 입장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죠. 네, 맞아요. 보통 파산하면 다들 그냥 끝이다, 망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법인 파산은 이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피해를 좀 줄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거든요. 자료에서 딱 짚어주는 그 장점들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그럼 일단 대표자 입장에서요. 제일 먼저 와닿는 게 끊임없는 빚 독촉 전화나 뭐 방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개별적인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가장 크다고 하네요. 와,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일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일단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딱 내려지면요. 모든 재산 관리나 처분 권한이 법원이 정한 전문가한테 넘어가요. 그 사람을 파산관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의 남은 재산을 관리하고 또 처분하는 거죠. 아, 그럼 채권자들이 대표한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오거나 못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대표 개인한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그 공식적인 파산 절차 안에서만 자기 몫을 받아가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표로서는 상당한 식무적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명한 절차 덕분에 불필요한 오해나 소송 같은 것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혹시 뭐 재산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거겠죠? 맞습니다. 그 파산관제인이 모든 재산 내역을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법원이 다 감독하거든요. 공정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대표가 재산을 숨겼다거나 하는 그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혹시 나중에 대표자 개인이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해야 할 때요. 회사 문제랑 막 얽혀서 복잡하게 법적 다툼 벌일 그런 소지를 미리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절차 진행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임금체불 같은 걸로 형사처벌받을 위험도 줄어든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근데 이건 또 약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예를 들어 임금직업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면할 수도 있고요. 또 부도난 수표 문제, 그러니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책임도 이론상으로는 면제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요. 이걸 절대적인 면죄부처럼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이 점은 좀 유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좀 의외의 장점 같아요. 파산 선고 후에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안 붙는다. 이거는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파산 선고 이후에 그 남아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생겨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게 부과되지 않아요. 개인이 그냥 임의로 폐업 절차 밟는 것보다는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과점주주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사가 못 낸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그 2차 납세 의무라는 게 있는데 아, 네네. 이 부담도 파산 절차를 통해서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먼저 내게 되니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중에 재기를 돌릴 때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자한테는 이런 이점들이 있는데, 그럼 반대로 돈 빌려준 채권자들은 좀 불리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자료를 보면 또 채권자한테도 장점이 있다고요? 그게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개별적으로 막 소송 걸고 재산 압류하고 이러는 게 사실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하고 막 경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그 파산관제인이 모든 채권자를 대신해서 재산을 좀 효율적으로 현금화하고요.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평하게 딱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공정한 배당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먼저 집행하는 사람이 임자, 이런 식의 혼란을 막고, 다 같이 규칙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사적으로 막 청산하려고 하면 누구는 좀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이런 불공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막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회계적으로도요. 그 못 받게 된 채권을 손실, 그러니까 대손으로 처리하기가 좀 더 용이해져서 세금 감면 효과도 볼 수 있고요. 네. 대표자, 채권자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가장 좀 막막할 수 있는 분들이 직원들이잖아요. 당장 월급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클 텐데요. 직원분들에게도 중요한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 제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파산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주게 됐을 때 국가가,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대신 주는 거군요. 얼마까지요? 네, 그 최종 3개월치 월급하고요. 최종 3년치 퇴직금, 이게 이제 체당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럼 만약에 못 받은 돈이 그 범위를 넘어서면요? 예를 들어 밀린 월급이 한 6개월치 된다거나 하면요? 그 부분도 보호를 받습니다. 체당금으로 다 못 받은 임금하고 퇴직금은요, 파산 절차 안에서 재단 채권이라는 걸로 분류가 돼요. 이게 뭐냐면 다른 일반 채권보다 가장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우선순위가 높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반 채권자들이 배당받기 전에 이 재단 채권을 가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법인 파산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사업 실패했다 끝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관련된 모든 사람들, 대표자, 채권자, 근로자 모두의 충격을 좀 완화해주고 각자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이득을 주는 상당히 체계적인 제도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자료의 핵심 메시지도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법인 파산은 그 고통을 서로 분담하고 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 소모적인 분쟁 비용 같은 걸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네. 오늘 법인 파산 절차가 가진 의외의 장점들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장점들이 있는데도 왜 여전히 많은 기업이나 대표자들이 파산을 정말 마지막까지 망설일까? 혹시 이런 법적인 이점 말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뭐 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게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